그리고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팬 여러분. 맨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영업팬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저는 마방 취재기자고요. 발상의 전환 한대건입니다. 2017년 3월 26일 한대건의 음담 배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아마 과천의 함성이 정말 에클레이 규모가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보내놓고 선입권의 전기가 시합 경기가 분양이 되어 있는 만큼 출마 나트랑은 줄전이었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4번 놓고 2번, 7번. 성공이 3위로 7번, 4번, 6번. 경주리 2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번 황금탑은 부단 중량이 내려갔고 공격기를 가지고 나면 앞뒤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설마 샴록합니다. 하재의 마필이고 보여줄 거리는 분명히 더 있는 마필이기도 하죠. 단독 선대 2위는 2번마 황금탑, 3위는 일요일이고 이제 봄이 왔어요. 날씨도 따뜻해졌고 오늘 옷 좀 얇게 입고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많이 춥진 않더라고. 조만간에 4월이 되면 또 벚꽃도 필 거고 봄이 되면 좀 생활도 변하고 좀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좀 똑같은 것 같은 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뭐 박근혜도 내려왔는데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좀 이렇게 기쁘게 모든 일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인성이 삐뚤어져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난 전 세계에 무슨 삐딱이었나 봐.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경마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부산 경마가 올해 상반기 정리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딱 2번 정도 부산 경마도 할 생각인데 그 첫 번째 다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 경마 3경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3경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맡게 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있었던 이 서울의 상반기 다바가 승부처가 이 박으름 기수가 채찍을 놓치면서 아쉽게 반만이 차로 깨졌는데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정말 집중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 다바가 메인 승부처 꼭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기쁨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승부처도 있죠. 서울경마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3, 5, 8, 11. 한대건은 초특급 더바가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다바가 좀 틀려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산경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경주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고 또 6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 역시 심장 떨리는 모습으로 그 경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정말 멋진 환호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기원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특급 취재 파일 오늘 직접 만나봤어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만나볼 기수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토요일 경마였었죠. 말씀을 드렸던 이역 기수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역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중에서 일단 3경주에 기승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2번마 예원K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우승으로 차지하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사실 주행검사 때의 모습만을 보면 뭐 이 정도로 뛰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발주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미권에 가까웠는데 채찍 동반에 올라와서 초반 좀 제어한 거에 의심되니까 다 이게 또 선행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살짝 의심을 했었는데 여지없죠. 이역 기수가 심하게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성공을 했었고요. 선행을 성공하니까 워낙에 올라온 앞이 느리다 보니까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하게 잘 뛰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선행 강공에 나섰을 때의 걸음이 버티기 우승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던 경주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필 상태는 좋대요. 나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단순히 선행이었긴 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좀 더 여지를 남겨놓는 마필이라고 해서 2억 기수는 괜찮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번 상경주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예원 K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예원 K가 입장권에 실패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2억 기수의 생각과는 조금 상반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아무리 2억 기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마필은 저 역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수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컨디션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원 K의 2억 기수의 대답은 데뷔전 때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다. 조개 때부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추천해드린 마필은 바로 7경주에 출전하는 11번마 무적의 챔프입니다. 이 마필도 참 사연은 많죠. 이 데뷔했을 당시에 조인권 기수, 지금 부산 내려가 있지만 이 무적에 대한 챔프에 대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괜찮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적의 챔프는 향후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주워 먹은 것은 이현종 기수가 주워 먹었고요. 선수권을 가담을 시켜놓고 막판 한 발을 더 발휘하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승급을 했죠. 승급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마필의 걸음 자체가 안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상대가 좀 강한 상대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밀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마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혁 기수도 그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마필이 병합을 하면 좀 뛰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지 혼자 가면은 좀 잘 안 뛰려는 의지가 있어서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미심쩍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적의 챔프는 언제든지 현 등급에서는 저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빠르고 상당히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혁 기수가 이렇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경주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권의 마필로서는 한번 이 무적의 챔프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합 시에는 던져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과하지 마시고 현장까지 한번 배당도 유심히 보시고 마필 상태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 11번 무적의 챔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소개하는 마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마필은 8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이 3번 마 컴퍼스입니다. 이 컴퍼스라는 마필은 32조에 도입이 됐을 때 뭐 유승환 기수도 그랬었고 항상 늦추입을 했죠. 늦추입 타이밍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항구를 많이 했죠. 사실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근데 자꾸 중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한참을 사라져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나아지면은 걸음을 보이고 또 선두권이 무너지면은 탄력을 발휘하는데 지금까지의 컴퍼스는 좀 자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뭐 많지 않지 않았었느냐. 선두권이 무너질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컴퍼스를 최근 두 번의 경주 잘 탔는데 이게 이 마필이 탄 레이스의 편성이 상당히 좀 무기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혁 기수가 판단하는 컴퍼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 걸음이 나아져서 더 뛰어주는 것 같아요. 이혁 기수의 느낌은. 스스로 끌고 가는 맛도 있고 컨디션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이 마필이 선두권이 무너져서 올라왔던 걸음이라면 이혁 기수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걸음이 나아진 상태에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컴퍼스 이 8경주가 한대건한테는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한번 컴퍼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저 역시 배팅권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번 컴퍼스 동그라미 체크해 놓으시고 한대건의 승부경주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버리지 마시고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마리의 마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영양가 있는 거는 8번마 컴퍼스니까 8경주에 출장하는 컴퍼스 마필은 좀 챙겨가시고 다른 마필들은 배당권의 마필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요일 경마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돌리려니까 힘들어. 자, 일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죠. 일단 가장 관심을 받는 마필 7마 티타니아. 주행 제공을 받을 때, 주행 검사를 받을 때 최강실러와 정상오름, 약간의 현 등급에서도 상위 등급의 마필들과도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저 역시 주목을 했었는데 2월 26일 날 3조의 미라클맨이 원치 잘 뛰긴 했지만 이 티타니아도 못 뛴 걸음은 아닙니다. 상당히 쉽게 선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걸음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싸우는 마필이고요. 경주거리 1000m에 안쪽에 이봉과 동방의 소식도 느리진 않지만 객관적인 순발력으로 밀고 나간다면 김초록 기수의 순발력 싸움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7마 티타니아, 김초록 기수의 기선수로만 믿고 본다면 이 승부사 기질이 있죠. 김초록 기수도 이 7마 티타니아가 선행을 주도할 소지가 있어서 7번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가자가자는 아직까지는 전력의 완성도가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박상호 기수도 그렇고 일관되게 마필 걸음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동방의 소식은 나쁘지 않죠. 이 주행검사 10월 21일 날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은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또 게이트가 또 2번 게이트인데 이번에. 그래서 선두권에 가담이 됐었고 걸음도 나쁘지 않은 모습. 11월 20일 경주에서 3착을 차지를 하고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12월 17일 경주 이후에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마필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마겸도 있었고 구절염도 있었는데 그것이 경주에 당장 영향을 줄 정도 단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마필들도 상당한 선전을 합니다. 게이트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고 10번 태우의 날개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역시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이에요. 정말 악착같이 선행을 받으려고 했었지만은 매직아이와 함께 경합을 하면서 경원 직선조에서 거리 무뎌졌습니다. 저도 이 마필을 추천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태우의 날개 부경주 당시에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경주 후에 자전 재구염이 있으면서 발급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뛸 때마다 이 닿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이상혁 기수가 마사회법 위반으로 사라지고 나서 자기가 조기했던 마필인데 지금 박병현 기수 원래 기수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밀렸긴 했지만 이 마필이 단순한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선취입이 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 또 지난번에 질병의 여파까지 본다면 질병 없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0번 태우의 날개 역시 인기권이긴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3번 우리의 소원은 나아진 건 맞아요. 선의권에 가담을 해서 끈끈한 걸음을 보이기도 하고 또 기수가 김용건 기수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뭔가 좀 결정적 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좀 크게 메리트는 없고요. 이거 바리메 캠프도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었었죠. 좀 선입권에 뭉치면서 결국은 한 발을 더 썼는데 편성이 조금 느린 마필들이었었고 약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수가 이제 페로비치 기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1마시 이상을 더 끌고 들어오는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수들의 선정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필들은 크게 눈에 들어온 마필 없고요. 얘기하고 나니까 인기만 해? 인기권의 마필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7번마 티타니아를 배팅권에 충막감을 세우겠습니다. 7번을 놓고 하는데 10번마 태우의 날개 쪽으로 단성받고 7번 놓고 10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고요. 7번, 2번이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다. 7번, 2번, 그리고 7번, 6번 이런 마필들 방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놓고 10번 막권이 한대원 2번 1경주의 주력 막권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놓고 10번 주력, 7번 놓고 2번, 6번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200m고요. 국내 6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했어요. 고만고만하죠, 사실. 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지 않고 고만고만해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매직 로켓. 경주거리를 1200으로 늘렸는데 아마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순발력이 계속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주인권 전개하고 직선에서 꾸준히 채찍을 대니까는 의외로 반응은 나쁘지 않고 탄력 자체가 이렇게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리를 늘려 도전했다는 것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매직 로켓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1번 파인 템포는 아직 어리다고 하고 2번 3번도 다 안 되고요. 4번 5번 정상만세는
이게 지난 12월달 경주 이후에 마필이 원치 않쪽으로 기대서 제가 좀 안 됐던 마필인데 이게 왜 팔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유봉화 최강 펀치도 이번까지만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기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로마 비바겔로퍼도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게이트 안쪽에서 선회가 가능했었죠. 선회가 가능한 모습이었는데 시종일과 경합을 하면서 프리마킨과 경합을 하는 상태에서 직선 사력이 나쁘지 않아서 프리마킨이 지난주에 뛴 걸음을 보면 상당히 잘 뛰었죠. 그래서 이 비바겔로퍼도 칼슨 기수가 아마 오늘까지 기승을 할 겁니다. 기승전기 3일을 당하고 나서 일요일 하루만 기승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뭐 어차피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바겔로퍼도 아예 무시 못하겠고. 자, 그만 다이아 러너가 이 주행 검사를 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정말 마필 거림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오늘 제가 박사장 교수를 만나 보니까 2월 17일 날 주행 검사 때 의외로 채찍받는 괜찮고 탄력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말이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1월 20일 경주 이후에 조기로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대요. 박사장 교수 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분명히 나아졌고요. 탄력도 나아지긴 했는데 앞으로의 걸음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4등급이나 3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당장은 조금은 좀 꺼림직한가 봐요. 그래서 베스트의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뭐 다이아로는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요. 실버마 한성킹이 성적이 상당히 놀라웠었죠. 진짜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말이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차라리 실버마 필이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고 또 이번 경주가 이철영 기수가 원래 이 조교를 안 했는데 이마피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발주 동력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8번, 7번이 앞서는 좀 공략을 한다 그러면 7번이 바로 그 뒤에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11번 마피를 놓고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천하제왕은 오늘 김영문 선수를 만났는데 솔직히 실전의 모습만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은 뭐 하는 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나 크게 밋밋하고 탄력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김용건 기수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필의 거림이 좀 나아졌고 의외로 뛸 준비가 돼 있는 느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교가 상당히 잘 됐나 봐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약간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뭐 안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뭐 7번 매직 로켓 하나 놓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위험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11번만 한성킹을 놓고 뭐 7번 매직 로켓, 8번만 비바겔로퍼, 10번 천하제왕 이 11번을 놓고 7번, 8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번 한성킹은 이 서인석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들이 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마필의 걸음의 변화가 오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양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사양 관리가 잘 되는 것만큼 선전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둔하고 거리가 늘어나 그것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마필들. 뭐 확연하게 이 마필들이 좋은 마필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앞으로의 걸음은 다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1번 놓고 하겠습니다. 11번 놓고 7번, 8번, 12번 중에서 현장에서 주정마권, 한방마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5등급 경주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직접 만나봤어. 오늘 2억 기수 만나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원 K에 대해서 2번 마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경주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마필이 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행이 흔들리고 다리를 못 바꾸는 마필이 있고요.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필이 승질이 역 같은 거죠. 승질이 들어와서 지승질대로만 뛰다 보니까 제어가 좀 안 되는 마필도 있고 그리고 경주의 특성상 안쪽 게이트를 차지한 1번, 2번, 3번, 4번 이 4마리의 마필들 5번까지 1, 2, 3, 4, 5가 순발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4마리의 마필들 그 마필뿐만 아니라 7마 리드킹이나 7마 안양치타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느리지가 않아요. 결국 선두권에서 다 뭉쳐나가는 그림인데 단 한 마리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팅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선행경이라고 한다면은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지 않을 소지가 높고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한 마리가 그 아래에서 치고 나간다면은 그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은 모조리 다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력을 찾아서 저희가 배팅을 해봐야겠죠. 자,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그 승부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승부가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상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밑으로 자막 나가는 06번 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통장 진청 3경주에 하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3경주에 하면 싹 다 가다가 싹 다. 아니 1경주 전에 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어차피 받을 거면 1경주 전에 하는 게 맞지. 그보다 중간중간에 막 전화 오고 그러면 막 힘들어 진짜. 문자 해달라고 하면. 일찍 암치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오늘 다바가 메인 승부처도 있으니까 문자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4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약간 무거운 마필들이 좀 많이 있죠. 선행가도 걸어가는 마필도 있고. 자, 실버 글로벌들이 데뷔전 때 선정하고 1월 14일 경주에서 마필 주행 때 보면은 이렇게 한 템포를 쉬었다 뛰죠. 그래서 쉬었다 뛰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걸음으로 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경주가 1월 14일 경주였었고요. 1월 14일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거세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된 버릇을 잡기 위해서 마방에 신경을 쓴 건데 요즘은 거세라고 나오는 마필은 워낙에 잘 뛰어요. 화학적인 거세를 하고 나서도 적응을 좀 빨리 하는 것 같고요. 외곽으로 밀렸긴 했지만 뭔가가 더 있어 보이는 마필들이 있지만 이 마필들이 다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 글로벌 드림이 거세를 비록하긴 했지만 충막감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해가람은 마필 상태는 좋대요. 이 해가람이라는 마필이 이전에 인터뷰에서 입상할 때 보면 이 안쪽에서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패 죽이죠. 요게 딱 그 경주의 조건입니다. 마필 상태 좋고 1번 게이트 2점. 물론 전력상으로 밀려. 예, 걸으면 딸립니다. 따라가다 가락이 찢어질 판인데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마필 상태가 좋으니까. 일본 해가람은 배당권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언제나 선을 가서 걸어가는 3번마 심청사다. 경주거리를 1300에서 1200으로 줄였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가장 중요한 건 기수죠. 기수가 김혜성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인 기수보다는 김혜성 기수가 선행과 말머리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장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꾸 눈이 가는 마필이고요. 근데 분명 걸어가. 계속 땅 파. 뭐 걸어가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승 전반 한 200m까지는 왔어 이미. 근데 그 이후로 걸어가. 너무 목이 쉬도록 응원하지 마시고 배당 좋으면 좀 사세요. 배당 좋으면. 배당 없으면 뭐 의미도 없고. 엄마 K킹은 11월 13일 경주 하위군에서 우승을 한번 하고 그 다음 경주부터 계속 팔리는데 뭔가 말이 무겁습니다. 뭔가 좀 지쳐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 좀 컨디션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배당판에 많은 인기도 끌고 있는데 전 상당히 불안하다고 봐요. 8마 최고야 최고는 뭐 선출입이 능한 나필인데 큰 능력은 없지만 조교대의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송재철 기술도 느낌도 좋다고 해요. 시모 대장박. 지난번에 소아라 천지나 볼드나이너 뭐 이름 들어도 잘 기억 못하지만 지난주에 다 입상과 우승을 했던 마필들인데 편성 약체에서 또 입상과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개 같은 편성에서 선유권의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제가 지금 서서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 4경주가 그다지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다지 능력마가 없어서 이게 하위군 편성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로비치 기수가 또 문세영 기수 만나면 잘 안 집니다. 안 지려고 하죠. 또 문세영 기수도 페로비치 기수를 만나면 잘 안 지려고 합니다. 그게 좀 라이벌 의식 같은 건데 그 라이벌 의식이 빚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장박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실버마 글로벌 드림을 놓고서 시우마 대장박 쪽에 원투마크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1번마 해가람, 3번마 심정하달, 8번마 최고야 최고 이런 마필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1번은 배당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니까 고배당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11번 놓고 3번, 8번 중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번이나 홀랑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들 안기고 올라와서 뭐 경마 그런 점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마필이 버티는 그리고 또 한대거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한대거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그냥 뭐 쌍대가리 팔립니다. 이 3번 스위트로
이 스위트록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었고 선행을 나설 것이다 분명히 제가 장담을 들었었죠. 여유있게 마신차를 벌리면서 대차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승급전에 1300만타를 도전을 했고 게이트는 안쪽 쪽은 3번 게이트예요. 또 김혜성 기수와 좋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고 처음에. 근데 결국은 이 선행을 주도하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또 제가 이 마필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드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른 마필들 다 안 되는 마필들 아니죠.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면 6번, 8번, 11번, 12번 이 4마리가 다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7번 축복의 열매는 저는 우연이라고 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김영웅 기수 좀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한번 다 모으고 정리하고 취합하고 여러분들한테 멋진 선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한대간의 2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2번마 스위트록을, 3번마 스위트록을 충막감으로 놓지 않고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번 5경주 한대건의 음성정보, 문자정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2번째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이번 5경주 맛있게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만 6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한편들. 인기맛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길게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2번, 5번, 6번, 7번, 4마리에서 10번만 대주시까지. 근데 이게 다 되는 마필들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투데이 위너는 전형적으로 각질이 딱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문세영 기수한테도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문세영 기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투데이 위너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앞에 가다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 마필은 어떤 마필인 것 같아요. 선추입이 어울립니까? 선행이 어울립니까? 했더니 문세영 기수는 참고 딱 한 발 쓰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 타였죠. 지난번 2월 18일 경주. 완벽하게 참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행을 나서는 V칸의 뒤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어차피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과연 그 끈끈한 걸음이 더 나와줄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3번만 아라치치도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고요. 5번 장산천하는 사실 워낙에 좀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약간 좀 기대는 악벽도 좀 있었고 했는데 이 페로비치 기수가 워낙에 잘 탔던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과연 페로비치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너무 밀어대면 사건에서 애가 좀 삐져요, 말이. 승질이 개팍해갖고. 6번 화강. 이제는 이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네요. 하지만 대가리로 놓기에는 뭔가 조금 항상 찝찝한 마필이고요. 취입 타이밍이 늦었는데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담을 하더니 뛰는 걸 보면 이제는 힘이 좀 많이 차서 선두권 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될만한 마필이 아니고. 7번 삼성불패가 지난번 경고 때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성도 강하지 않았었는데 직선에서 늦추입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멋진 취입력. 약간 좀 진로가 막히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마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김영국 기수를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잘 타주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기수에게 고삐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필이 승부 의지가 높다는 겁니다. 바닥에 참고 있다 한 발 쓰는 이 7번 삼성불패를 경주거리가 늘어난 혜택을 본다고 보고 저는 충막감으로 7번 삼성불패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10번만 대주시는 이동욱 기수도 단 한 번도 안 올라와 본 적이 없죠. 매경주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탄력은 보이는데 그거를 성적으로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마필인데 우리 또 평수형이 또 기승을 해서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습니다. 사이즈로는 좀 밀리긴 하는데 이럴 때 들어와야지 또 배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에이스 제퍼 최근 경주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죽을 만한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자신의 경주를 뽐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 경마가면 오늘하고 하고 그만합니까? 다음 주에 되고 또 다음 주에 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1년 뒤에도 하는 게 경마입니다. 에이스 제퍼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번 6경주는요 7번 삼성불패를 놓고 6번 화강 쪽에 원틀마권을 다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번을 놓고 2번마 투데이 위너 10번마 대주신 이 두 마리 앞에는 본전방 하겠습니다. 자, 7번 놓고 6번 주력 그리고 7번 놓고 2번 10번 방어하면서 2번 6경주는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12마리 아필들. 야, 확실히 일요일 방송은 짧아. 이 토요일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일요일 방송을 찍다 보니까 토요일 방송이 한 1시간 좀 넘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방송이 조금 뭐 빠르다고 해야 되나? 스피드가? 나도 뭐 군소리 안 하고 방송만 열심히 찍으니까. 근데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경마장을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급적이면 많이 안 놓치려고 해요. 내용 자체를.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내용이 좀 빠르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일단은 1번마 상감마마 주행 지정 받았죠. 정구간 안으로 심하게 기댄다고 해서 주행 기담을 받았는데 안 기대는데 말이 괜찮아졌어요. 이게 의외로 피스로즈의 자마로서 강단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1번 게이트 2점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조건? 야, 이걸 무시해야 돼? 어차피 5번 아르고 황금꽃이 상당히 빠르고 이 마필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8번이나 1번마 상감마마에게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정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똥이든 된장이든 뭐 찍어 먹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자, 한대건 1번마 상감마마는 버리지 않고 공략권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3번 천지가가 부담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57kg의 중량. 끝걸음만 놓고 본다면 못 들만한 이유가 없고요. 상대들도 뭐 해볼만 하다고 봤을 때 3번 천지가는 부담 중량이 높아도 뭐 선입권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중간에 끌고 올라오면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번 아르고 한 곳은 선행만 가는데 맨날 깨지는 마필이고요. 7번 브라이트캣 지난번에 낙마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회복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을 낙마를 시키는 것도 할 때 보면 답보 변환이 안 되고 발을 이렇게 두 발을 점프하다 보니까 걸린 거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고 싶고 8번 바람 속으로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9번만 어너더 머스트 원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고 버틴 걸음이고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항상 그 이상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경주 레이스가 편하게 풀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보다는 크게 메리트는 없죠. 10번, 11번은 그렇고 11번은 무적의 챔프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권의 마필로 또 경합을 해야지만 젖들이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아마 가담만 시켜놓는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12번만 우리가 보니 결국은 거세를 단행을 했고요. 거세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경주를 치르는데 솔직히 거세를 하고 나왔던 처음 경주는 조교 때부터 또 워낙 까치까치 했었어요. 그리고 뭐 걸음도 안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만큼 한 방 싸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번 경기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천지가를 놓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3번을 놓고 할 생각인데 일단은 12번만 우리가 본 3번 놓고 12번 맞건 단통 맞건을 오늘 할 생각이고요. 3번을 놓고 1번만 상감마마 그리고 뭐 9번만 어너더 머스트 원 10번만 무적체 이런 앞필들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방어할 수 있는 배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간 가장 좋아지고 거세한 이후에 적응을 한 10번 우리가 보는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공거리 1700m 12마리 한편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고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아마 과천의 함성이 정말 에클레이 규모가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보내놓고 선입권의 전기가 최적 정기가 분양이 되어 있는 만큼 설마 나트랑은 줄전이었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4번 놓고 2번, 7번 성공이 3위로 7번, 4번, 6번. 경주리 2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번 황금탑은 부담 중량이 내려갔고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설마 샴록합니다. 하드의 마필이고 보여줄 거름이 분명히 더 있는 마필이기도 하죠. 3번 놓고 단독 2번 선대 2위는 2번마 황금탑 3위는 이것도 뭐 다 팔리죠. 나는 지난번 경주 때에 제가 또 승부를 했던 마필이 나와요. 뭐 제승부 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왜 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미 4코너 전방 직선에서는 이겼거든요. 코너이 지더라고. 도저히 오래도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마필을 가지고. 한대가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 대의 마필들이 대두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번마 킹워헤드, 2번마 해피 센세이션, 3번마 캠퍼스, 3번 황령비산,
6번가 데블맨, 7번가 스타브라비, 8번가 실버 히어로, 10번가 조개 등급. 뭐 이런 마필들 다 도전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의 맥락을 본다면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이 팔려도 바닥배당 자체가 6배가 넘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한대건이는 너무 억울했어. 피눈물을 삼켰던 초특급 메이너 승부를 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대건 이번 8경주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9경주입니다. 대상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이게 원래 경기도 지사배였었는데 3번맞이 대회로 바뀌었죠. 이유가 가관의 똥찌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권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사배니까 이게 그 선거위원회에 걸린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래서 경주의 제목을 바꾼 거예요. 3번맞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경주 이름을 바꿨는데 상금은 똑같아요. 뭐 경기도 지사배도 대권 이후에 뭐 치른다고 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막건만 사면 되니까 이게 무슨 대상경주입니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말들 얼마나 말이 없으면 국산만 오픈 경주라고 나이 7살짜리 말이 몇 마리야? 7살짜리 말이 2마리 8살짜리 말도 있어? 한말 락슈미 이게 무슨 대상경주야? 아무 의미가 없지. 이러니까 경마 팬들이 떠나는 거야 경마장을. 아예 이렇게 안 나올 거면 경주를 만들지 말든가 아예. 올해는 안발들이 별로 없어서 경주하지 않겠습니다. 박진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냐 이게 경마가. 압축은 되죠. 1번만 더킨 실버, 3번 피노누아, 7번 매니머니 이 세 마리 한필이 일단 기본적인 압축이 됩니다. 하이군이 이번 아르고 챔프는 글쎄요. 뭐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고 보는데 마신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량이 늘어났는데 게이트 안쪽에서 무조건 믿을 수 있나? 선행 가면 무섭죠. 선행 가면. 근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더킨 실버가 무빙을 뜰 생각이 있고 1번 더킨 실버가 1번 게이트 입점이라고 한다면 선행까지도 한번 늘어올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피노누아는 어차피 질질 끌려가고 올라와서 뭐 갈아엎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고 박기령 교수 요거 하나 타는데 지난번에도 뭐 열심히 타서 동아일보에서 입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뭐 선전할 수가 있고 뭐 7번 매니머니가 뭐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데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52조 김동균 주교사하고 얘기할 때도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또 문석이도 말 좋다고 해요. 당연한 겁니다. 뭐 조교사나 기수나 1억 7천인데 상금이 욕심 안 낼래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2000m의 경험을 딱 한 번 뛰어봤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경주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매니머니한테만 유리한 것인가 다른 마필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매니머니가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00m에서 종반 무빙으로 걸음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더킨 실버가 아닌가. 더킨 실버도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지 저는 충분히 견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을 이번 9경주에 한대건의 승무막과를 충분히 한번 세울 생각이고요. 3번 피노누아 그리고 7번 매니머니 이 두 마리 마필만 딱 가져가겠습니다. 배당이 더 나온다면 이번만 아르고 챔프인데 뭐 이거 한국만 가서 한다고 해서 배당이 뭐 40배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서기가라도 받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놓고 3번, 7번인데 어느 쪽 막건으로 주력을 하느냐는 현장에서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7번 매니머니가 축이 아니라 1번 더킨 실버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경주는 1800m로 펼쳐지는 국내 3등급 경주 10경주입니다. 일단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죠. 가장 지난번에 아쉬웠던 마필은 바로 이번 말 레드우드입니다. 승급을 했었고 승급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이 부담 중량에서 해방이 됐고 57kg 중량에서 52.5kg로 해방이 되면서 상당한 뭐 배당판의 인기를 좌지우지했던 마필이죠. 근데 뭐 워낙에 발빠르게 밀고 나가는 마필들이 빨랐었고 따라가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마필의 걸음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는 밋밋한 듯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선행마가 이 3번 삼바 페스티벌을 제외하고서는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드우드가 3번을 보내놓고 뭐 따라가도 될 것이고
선입권의 전개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저는 지난번에 아쉬움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잠재력 부분이 더 많은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성으로 이겼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레드우드는 충막감이고요. 6번과 카원은 뭐 올라와서 거기서 3등급 경주에 올라와서도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을 했었는데 부담력이 올라가긴 했었어도 아예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8번 미스터 마운틴도 전력이 살아나는 느낌이고 9번 레인 스카이는 지난번에 대상경주 동아일보에 출전을 해서 상대적인 강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맛만 보고 내려왔는데 이 마필이 선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뭐 8번 미스터 마운틴이나 6번 카원도 6번 카원이 뭐 지난번에 선입권 전개를 했지만 그래도 카원은 바닥권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의 유형에 가깝고 뭐 8번은 당연히 뭐 취임마고요. 그래서 정말 레인 스카이가 이걸 역으로 이용만 한다면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10번 천혜강자도 지난번에 우승하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말은 좋대요. 송재철 기수도 조기하고 나서 말은 괜찮은데 능력이 큰 마필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2번마 레드우드를 놓고 9번마 레인스카이 쪽으로 단통막권을 공략하겠습니다. 2번 놓고 9번, 2번 놓고 9번 단통막권이고요. 자꾸 죽을 때 이제 찌그덕거리고 안쪽으로 기이잖아요. 원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6번마 카원과 8번 미스터 마운티 이 두 마리의 마필은 2번 마필을 놓고 방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2번 놓고 9번 주력, 2번 놓고 6번, 8번 방어하면서 이번 10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일라고나 마필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맞추기만 하면은 사망의 마필이 있습니다. 한대가 그 마필에 대한 컨디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던 것 같아요. 2번이나 확인 사살을 했고요. 사마 그랑블루는 뭐 점핑 출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뭐 절묘한 선택은 하위군 내려가자마자 바로 우승을 하고 올라와서 51.5kg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2차, 3차 하면서 상금 좀 벌고 마지막에 1차로 올라와도 되는데, 근데 레이팅이 꽉 차서 아마 우승을 하지 않았어도 올라왔을 수 있어요. 51.5kg 감당은 있지만 원래 그 정도 짊어지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지난번에 편성덕이었었고, 햇빛나는 말 상태가 좋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3번째입니다. 햇빛나는 정정혜 교수가 조교를 할 때마다 좋다고 했는데 과연 그거는 못 뽑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네요. 이러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 와중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마필 쪽에 한대고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너무나도 컨디션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11경주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쌓이지 않는 마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한대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반드시 듣고 마지막 경주 승부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추천 경주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3, 5, 8, 11. 8경주는 초특급, 다바가 아니에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오늘 다바가 상반기 결산, 부산 상반기 결산 다바가 승부처는 3경주입니다. 3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고, 후반부에는 6경주, 부산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3경주는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라는 점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알콩달콩 재밌는 얘기, 씩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